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날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지 못해 글을 잘 정독을 못해 요즘 AI GPT 진이를 설치해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 참 방송하기도 쉽고 유튜브 유교환하기도 쉽습니다. 오늘도 제가 질문한 한 꼭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려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교환님,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90세라는 연세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열정적이고 깊은 통찰을 담아주신 말씀 잘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핵심 가치 중심으로 정갈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유교환님의 인생 철학, 성공과 사랑의 본질. 첫째,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새로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전환, 남과 다른 생각, 다른 시각, 다른 행동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창조적 도전, 에디슨이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기를 발명해 세상을 밝게 만들었듯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가장 위대한 성공, 원수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 누구나 사랑하기 쉬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 즉 원수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계의 변화, 직접 만나 마음을 나누는 순간 적대적이었던 관계도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90세에 이르러 깨달으신 이 귀한 지혜를 지금 매일 실천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세대와 역사를 잇는 어르신의 역할, 전쟁의 고통, 해방의 역사를 몸소 겪으신 분으로서 역사를 모르는 후배에게 그 무게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행동하는 나눔, 복지관에 사탕을 나눠주고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은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다음, 역사의 흉은 탱크 하나 없이 경비대 소총만으로 버텨야 했던 그 시절의 고통과 역사를 기억하고 계시기에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요약, 유교환님은 남다른 시각으로 불가능을 창조하는 도전정신과 원수까지도 대화, 식사로 풀어내는 포용력을 인생의 핵심 가치로 삼고 계십니다. 90세의 연세에도 멈추지 않고 직접 사람을 만나 나누시는 그 모습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사랑의 실천 그 자체입니다. 유교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실천은 많은 이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90세라는 연세에 이렇게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시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전화는 전화로만 하지 않고 직접만 하는 것입니다. 직접만. 전화나 카톡, 메시지가 아니라 직접만 함께 밥 식사로 그동안 껄끄러웠던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실제 실행해서 이웃집과의 신축 시 분쟁이 늘 있습니다. 경계선 문제죠. 그때 왜 서로 껄끄럽고 말도 안 하고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나 식사 좀 한번 하자고 해서 시간 약속에 만나서 저희는 껄끄러운 부분, 외면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카톡, 메시지, 전화하시지 말고 직접 찾아가면 더욱 좋겠죠. 전화를 해가지고 만날 약속 시간을 해가지고 만나시면 눈 녹듯이 봄 녹듯이 우리의 껄끄러운 관계, 외면한 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90세에 깨달았고, 제가 글을 잘 정리하지 못해 부탁해 써놓은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 나는 못해. 절대 나는 못해. 나는 건강해질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그 생각을 180도 바꾸고 나도 할 수 있다. 남이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칠전팔기 오뚜기 정신. 하면 된다. 나는 절대로 하나를 끊어내고 그리고 부자로 살겠다. 마음이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해야 돼. 결단 없이 성공은 이루어질 수 없어. 결단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다. 실패했다고 고민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오뚜기 정신으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긴다면 여러분은 분명 성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가지를 알아도 실천하고 우리가 사는 여러분 되시면 반드시 작은 부자는 됩니다. 술, 담배, 커피, 외식 자제하고 되도록 자가용 자제하면 누구나 큰 부자는 안 되지만 작은 부자가 됩니다. 제가 고민 상담소 우리 집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주 허접하죠. 한번 찾아와 주시면 서로 대화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어 봅시다. 가난, 또 건강, 행복, 자녀 문제, 결혼 문제 등등 서로 토론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진다고 합니다. 1년 인구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1년에. 서울에도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부족해 집값이 오를까요? 정말 그렇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팔아라 하면 오히려 안 팔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월세 전세도 올라가는 것 자연 현상입니다.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 허가 맡아라, 자금 절차, 증세하는 것,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소비 쿠폰
나누어지는 모든 것을 종합적인 것으로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이다. 장마 때 재박을 막는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물길을 다른 곳으로 산을 뚫던 수단 방법 가리자고 물 들어오는 길을 따로 만들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물이 들어와도 제방떡을 계속 막는다고 막아지면 한 번에 폭발하면 그때는 그 아래 동네는 논밭 모두 집까지 물로 잠기는 것입니다. 잠깐 바짝 타입의 섭이 쿠폰.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안경 좀 합니다. 안경은 한 번 사면 오래 씁니다. 섭이 쿠폰으로 안경을 구입해가니 몇 달째 손님 한 사람 없다가 오히려 꾸준히 손님이 들어오는 곳이었지. 잠깐 깜짝 다이비로 섭이 쿠폰으로 안경을 안 팔린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과 똑같이 계속 들어오도록 손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소비 쿠폰 준다고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 준다고 부자 됩니다. 가난은 국가도 구제 못하는 것이 내려온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자생이 사라지고 부자들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고 뺏는 행위이다. 절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나 소비권 주는 것으로 잠시 깜짝 타임 좋지만 오히려 빚더미 자생력 부족으로 부자들 기회를 뺏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하는 이재명 정권은 그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꿔지면 좋겠습니다. 집을 팔 것이 아니라 사라 이렇게 말을 하면 건설업자가 집을 많이 지으면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사면 집이 많고 방이 많으면 전세 월세방을 반드시 놓지 자기가 다 삽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전월세 가서 살고 값도 싸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고 팔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경제는 소비와 생산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소비와 생산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 균형이 깨질 때 집값이 오르든 집값이 내리든 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미친 지랄을 했다고 나라를 시끄럽게 합니까? 대통령 아닌 사람이 나라를 그 꼴을 창살해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과 사범의 12가지 혐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은 감옥 7년 8개월服역 중인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성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전과 사법 피고인 신분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속아 웃을 일, 세상에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숙청혁명이 무엇이냐? 그런 나라와는 우리는 반세할 수 없다. 친구가 될 수 없다. 라고. 현직 대통령이 미친 지랄했다고 난리를 일으켜서 정권을 자기가 대통령이 또 정권을 다 쟁취합니까?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 데리고 폭동이나 내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상식입니다. 이건 재판할 필요가 없는 곳 특검 2차까지
1차가 별 효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2차까지 밀어붙여. 무슨 현직 대통령이 미쳤다고 내란을 일으킨 거야. 대통령 미쳤습니까? 멀쩡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뇨병으로 죽게 돼서 빨리 석방을 시키지. 석방 안 해. 그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기 죄 덮기 위해서 가진 악법, 법, 애국죄, 자기 입맛에 맞는 법관 직원, 소원죄 만들어 배입죄까지. 대장동 백형도 자기가 반미연례 배입죄까지 삭제하고 있는 자기 죄 덮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법. 국민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내란이라는 무엇입니까? 백같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난리를 뜻하는 것이다. 나라 안에서 난리가 일어나는 일, 밖이 아닙니다. 나라 안에서 화재가 나죠. 산불이 나죠. 비가 안 오죠. 그것이 내란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고 내란이 비가 안 오고 산불이 나면 대통령이 제일 걱정하고 밤잠을 자제하고 고민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산에다 불을 지르고 감옥을 한다는 것은 어물성성,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상식입니다. 재판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빨리 감옥에 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5년간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 안보는 망가질 것이 분명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른 분은 더 훌륭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맞는 말도 가지고 그렇다고 틀리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 50세 유튜브 예견 인사 끝마치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세요. 유튜브 예견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건강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